이제 부동산이 남았습니다. 네. 부동산 선제적으로 대폭락이 시작된다고 책을 쓰셔가지고 상당히 적중을 했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경로를 밟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1년 좀 한 몇 개월 됐지만 내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하실 필요까지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제가 4월에 상투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늦어졌어요. 10월 달이었어요. 알고 6개월까지 맞출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34년의 상승이 2021년 4월 정도면은 늦어도 4월이면은 상투 칠 거다 그랬는데 한 네. 6개월 정도 늦어진 게 제가 잘못 분석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좀 그렇고 오. 제가 책 제목에도 보시겠지만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 라고 했는데 그건 맞아요. 연도는 맞아요. 근데 개월수는 따로 맞춰보려고 했던 거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틀렸나 보면은 제가 작전 세력을 간과한 것 같아요. 작전 세력이 거래가 안 되니까 다 못 팔아가지고 자전거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옆으로 넘어지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계속 거래가 안 되는데도 이게 끌어올린 게 그게 있지 않았나 싶은 게 있고 제가 이번 상투 모델을 버블 7 모델을 삼았는데 보통 우리가 최신 효과라고 최근에 있었던 상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 상투 그 모델이랑 똑같은데 제가 그거 하나를 좀 간과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방송할 때도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라고 개월수는 10월로 못을 박았고요. 네. 이제 미래형에서 이제 과거 현재 완료로 시작됐다. 이렇게 바꿔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저는 8년 정도를 보거든요. 하락을 엘리어드 파동으로 계산을 미리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9년 10월을 이제 기점으로 보는 거고 지수로 치면 52% 하락을 그때 예상했는데 그거는 물가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수기 때문에 어떤 거는 70% 빠지고 어떤 거는 20%밖에 안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다 섞여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물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연도를 보면 2015년도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물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니까 명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로는 한 2017년 초반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반토막 나는 것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더 하락하는 것도 많이 나올 거고. 네. 최근에 급등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했을 때 지금 팔고 3년 있다 사라. 그 얘기 한번 맞아요. 그 제목을 하나 있었죠. 여기서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때 뭐였냐면 323 전법을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보면 그냥 8년을 빠지는데 그냥 매년 빠지는 게 아니라 몇 년 빠지고 몇 년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그게 그 패턴이 323 3년 빠지고 2년 오르고 3년 빠지고 근데 그 2년을 진짜 저점에 사가지고 2년 만에 팔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양도세 중과되고 막 잃어버리면 그리고 1년밖에 반등 안 한 아파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간 반등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 최바닥은 저는 8년을 보고 있고 중간에 한 3년 정도 빠졌으면 작년 10월에 빠졌으니부터 상투침 했으면 벌써 1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 뉴스에나 이런 데는 최근 들어서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호가가 빠진 거고 실거래가 계약서는 이미 작년 10월 달에 상투 주고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를 해갖고 전수조사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빠진 다음에 대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때 진입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8년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썼었고요. 네네. 그 선제적으로 집을 파셨잖아요. 네. 8년 뒤에는 다시 좀 사실 생각이 당연하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사야죠. 네.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우리가 함께 볼만한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장기 차트랑 또 재미있는 옛날 신문이랑 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트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의 입주 물량과 빨간색은 입주 물량, 파란색은 미분양, 그다음에 연두색은 임대 말소 물량, 그다음에 요 까만색은 서울 아파트 비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분홍색은 결혼 10년차 부부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지수입니다. 네. 실거래가 지수고 2006년까지는 실거래가 지수고요. 그 이전 데이터는 그 당시에 주택은행 있죠. 주택은행 데이터와 그다음에 부동산 뱅크라고 있어요. 데이터 밴딩하는 회사인데 거기다 돈 주고 샀어요. 1959년에 종합 아파트가 1호 아파트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다 누적을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건데 대단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게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오류입니까? 입주 물량이 폭발하면은 아파트가 상투 친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하락하면은 미분양이 쌓인다 이러잖아요.
고거에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91년 5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 때 상투 친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IMF 때까지 왔습니다. 이때 입주 물량이 가장 적어요. 항상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상투가 오른 게 아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특히 지금 시장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이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을 때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딱 상투 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보세요. 2006년 11월 버블7 무너질 때 이때도 입주 물량이 최바닥이었어요. 지금도 최바닥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상투 치는 게 아니라 한참 빠지면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상투 칠 때는 입주 물량이 가장 바닥일 때 상투를 치더라. 또 한 가지는 미분양이 늘어서 아파트가 상투 치는 게 아니고 미분양이 바닥일 때 상투를 치더라.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바닥이었죠. 근데 작년 10월 달부터 빠지고 난 다음에 올 초부터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미분양이 완전히 바닥이었잖아요. 그것도 오르고, 또 한 가지는 결혼 10년차 부부수, 이거는 많이들 인용들 옛날에 했던 건데, 노무라증권에서 분석했던 건데, 결혼한 사람 쌍의 10년 후를 누적시킨 거니까 10년 뒤로 후행시킨 거죠. 왜냐면 그때쯤은 애가 8살쯤 됐으니까 취약 연령이죠. 그때 이사를 제일 많이 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때 보면 91년에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게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그리고 2006년 11월에도 상투 쳤는데 2012년이 또 바닥 상투였고, 그리고 바닥일 때도 2013년 1월달인데 2013년 6월달이고, 그러다가 여기서 박스권이 있다가 앞으로 이거는 추계니까는 이미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들을 미래에다가 10년 후로 갖다 놓은 거니까 최근 결혼하는 사람들이 엄청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취약하는 애들도 엄청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 그래프대로 간다 그러면 아파트는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1960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연령대별 인구, 여기서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라고 나와요. 총 인구는 까만색이니까 잘렸고요. 생산 가능 인구를 보통 15세에서 60세로 따져갖고 2018년에 상투 쳐가지고 지금 꺾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15살짜리, 17살짜리가 생산은 가능하고 해도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아파트를 매수 가능한 인구는 25세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로 치면은 25살부터 이제 졸업하고 막 시집도 가고 하니까. 그걸 보면요, 그게 작년의 상투예요. 작년의 상투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꺾였죠. 아파트가 지금 작년 10월달에 꺾였어요. 코스피도 작년에 6월달 고점 치고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2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것과 아파트와 주식의 상관관계가 엄청 높지 않냐. 그리고 이따가 일본과 스페인과 미국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응용한 게 이겁니다. 네. 이거 작년에도 방송했었던 건데, 왼쪽 일본,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 꼭지, 15년 전에 서프라임 때 미국의 꼭지와 스페인의 꼭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본을 보면 빨간 거는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네. 가계부채 비율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때가 한 5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100%인데 이 분홍색이 뭐냐면 기업 부채 비중.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인데 147%, 140%가 넘었어요. 근데 이걸 두 개 합치니까 213%가 나와. 213%가. 예. 그러니까 이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요. 까만색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꺾이는 시점에 초록색인 일본의 부동산이 꼭지치고서 빠지면서 버블이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계부채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업부채가 많았고, 그걸 합친 게 207%가 되니까 거의 210%가 되죠. 나중에 213%까지 갔지만 딱 상투 친 게 나옵니다. 이게 30년 전에 일본 91년에 잃어버린 30년 될 때의 상투고, 이건 30년 전이고요. 이제 15년 전에 서프라임 때 볼게요. 서프라임 때 보면 미국은 기업 부채는 62.9%밖에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계 부채가 93% 나갔어요. 근데 물론 전체 수치로는 170% 정도밖에 안 되지만 210%까지는 안 갔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꺾이는데 그 시점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준 거예요. 이렇게. 시점이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유럽을 볼게요. 유럽 중에 스페인이, 지난번에도 제가 주가 얘기하면서 스페인이랑 우리랑 비슷한 거 많다고 그랬는데, 얘네도 가계부채는 81%까지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나왔지만 상투일 때 81%인데 기업부채가 126%예요. 즉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일본이 부동산 투기한 것처럼. 이걸 두 개 합치니까 207%네. 일본이 210% 됐잖아요. 그러니까 210% 정도 되면은요, 버블이 터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의 우리를 보자고요. 주택가격지수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받는 게 초록색이 작년에 상투 치고 좀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 그 대신 25세 이상을 했어요. 여기서 꺾이는 거 보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가지고 100% 넘어가지고 지금 이 당시에 107%였어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IMF 때 113%까지 갔다가 밀린 다음에 100%안 넘다가 최근에 더 넘어서 115%예요. 요걸 합치면 220% 가까이 돼요. 그러면서 해상가능이가 줄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OECD 지표는요, 그 2002년도에 상투치고 꺾인다고 나와요. 그리고 2010년, 7년도, 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요게 좀 잘못된 데이터거든요. 이거 지금도 OECD에 가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통계청에서 가보면 요게 맞아요. 요게. 그러니까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어마무시한 하락이 온다. 특히 박승 총재님 같은 경우는 30년 하락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꺾였냐? 보면 자, 국토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전수조사예요. 계약서 갖고 해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뭐 15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 한 동짜리가 있고 그런 거 많이 짓잖아요. 그것도 다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는 뭐 2000세대, 3000세대 그것만 자꾸 쳐다보니까 그런 아파트만 있는 줄 아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70세대든 30세대든 5000세대든 다 합쳐가지고 계약서를 갖고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수도권 지방을 보면요.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제일 많이 꺾였어요. 이거 지난달 것까지 취합한 겁니다. 다른 데도 물론 꺾였지만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국 9개 도를 보면요.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겠죠. 10월달 상투 치고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호가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었다니까. 호가를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7개 광역시를 볼게요. 네. 광역시야 뭐 세종은 빼고 할게요. 세종은 뭐 워낙 딴 나라 얘기니까 여기 보시면 그 당연히 광역시 중에 인천시가 제일 많이 올랐겠죠. 10월달에 꺾여서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나고 있어요. 특히 대구는 진작부터 빠져가지고 좀 심각해요. 얘네는 실거래까지. 그러니까 계약서 갖고 한 거예요. 계약서 가지고. 네. 오른쪽에 서울 5개 권역 뭐 동남권 이런 거 보면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동부권이 제일 많이 올랐겠죠. 작년 9월이에요. 10월도 아니고 9월이에요. 예. 9월이고 지금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빠진다는 거 호가가 빠진다는 거고 이미 계약서는 작년 10월, 9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매일 제가 아침마다 실거래가 방송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 1데이터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 다운받아가지고 국토부 자료를요. 보면은 작년 9월 달에 노도강이 빠지는 거 보이시죠?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은 거예요. 금강구도 있고요. 오른쪽도 보면요. 경기도 11개 지역만 하는데 안양, 평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군포 3번,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다 꺾여가지고 지금 특히 경기도가 심하게 빠져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 워낙 급하게 빠졌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아니 올 1월달, 3월달, 5월달, 7월달까지도 계속 오른다고 그랬는데 무슨 작년 10월부터 상투치고 작년 말에도 빠졌다고? 1월달에도 빠졌다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인데 2007년도에 버블 7 때도요. 요 파란색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분홍색은 KB예요. 초록색은 그 당시에 그 감정원, 지금 부동산원. 실거래가는 빠지는데 호가는 곧장 안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실거래가 갑자기 뭐 10%가 빠졌어요. 네.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야 낮추자 이러진 않잖아요. 몇 달 냅둬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3개월의 오차가 있었어요. 그럼 바닥에서는 어떠냐면요. 바닥은 더 심해요. 2012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에 바닥치고 실거래가 지수는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빠진대. 이게 제가 볼 때는 작전 세력들의 어떤 매직 국면에서 나타나는 거. 상투에서는 지네들은 팔아먹으면서 호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지금 비싸게 산다는 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데 호가는 계속 낮은 호가를 내놓으면서 가짜 거래.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자전거래 돌리는 네. 것처럼 하락할 때는 신저가 자전거래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에 떠갖고 팔게 만들면서 다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7, 8개월 지나가지고 KB가 바닥을 쳤다고 딱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 바닥 쳤다고? 그럼 이제 사러 가야겠다고 부동산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2억, 3억 올라있다고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KB는 7월 달에 꼭지고 8월 달부터 빠진대요. 즉 9개월이나 늦게 지금 상투를 친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네. 자, 2029년 말에 이제 매수를 좀 권하셨는데 그때를 바닥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작년에 감정원 서울 아파트 실질지수로는 전고점 근처에 왔다 조심하라고 했던 게 이 차트거든요. 네. 정말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2008년에 고점과 지금의 고점이 거의 근접했다는 거. 그만큼 그러면서 빠지는 상태고요.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 4월이라고 잘못 그러니까 틀렸던 분에 대한 그 이유를 잠깐 대면 요거는 2년 전 동월비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지수를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 동월비. 왜냐면 그 전세 수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은 2년의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보면 91년도에도 보면 상투 칠 때 2년 전 동월비가 이렇게 두 번째 콕 치신 다음에 급락을 하면서 4개월 있다가 4개월 있다가 상투가 왔거든요. 6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이때도 2년 전 동월비가 두 번째 고점 친 다음에 11월에 고점을 치고 11월에 고점을 쳤어요. 요건 일치를 해요. 예. 제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4월 달에 꺾인 고점을 친다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2년 전 동월비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꺾이니까 얘도 꺾일 것이다. 근데 그거 오판한 게 저는 이거를 모델로 삼았던 거예요. 왜냐면 얘는 몇 달 있다가 쳤고 6개월 있다가 상투를 쳤거든요. 저걸 봐줬어야 되는데. 이걸 봤었으면 내가 4월이 아니라 10월이라고 그랬을 텐데 그거는 제가 그렇지만 약간 올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특히 요번에 올라갈 때 거래가 엄청 줄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상승률도 계속 줄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버블 세븐 때는 상승률이 폭등을 하면서 올라갔고 거래도 폭발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91년도에는요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어요. 이걸 참고할 게 맞다. 요걸 참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몇 달 차이가 나는 그 이유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 여기 10월 달에 딱 지나가는 게 딱 얻어맞고서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추세선을 깨요. 요 추세선을 그래프로 좀 이따가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2년 전 동월비 두 번째 고점이거든요. 4월 달에 고점이고 이건 10월 달에 고점이고 이게 91년도에 6개월 차이랑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2년 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나오는 거고 요 추세선도 깼고요. 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91년에 상투 칠기 몇 달 전부터 신문에 어떤 게 났나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배꼽 잡고 웃을 수도 있고 소름 끼칠 수도 있고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네. 자 91년도에는 서울은 4월달, 전국은 5월달에 상투를 쳤어요. 그 당시 이제 기사도 나와요. 그때 2월달에 이제 한참 올라갈 때잖아요. 그때 기사를 볼게요. 자, 이거는 2월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캡처해왔습니다. 보세요. 거래 없이 계속 올라.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와 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90년도부터 거래가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이랑 똑같아요. 간만 치솟는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서는 아직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호가만 서서히 오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3월 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 면을 다 볼게요. 위에서 보면 여기 볼게요. 아직 실거래가는 이어지지 않고 호가에 머물고는 있기는 하지만 일부 아파트촌에서는 주부들 사이에 가격 담합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의 카톡으로 카페에서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호가만 오르는 거, 호가만. 이게 저 언제 기사인가요? 저 91년이었죠? 91년 3월달 상투치기 한 달 전. 자, 그 다음에 매물 감초. 지금의 매물 잠김 현상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고 매물을 가둬버리니까 당연히 호가는 더 오르죠.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갖춘 상태에서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 보시면요. 그 다음에 무슨 중앙부동산연구소인데요. 보세요. 어떤 명분이든 간에 기존 주택시장의 또 다른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거예요. 부동산 연구소에서. 네네. 자, 그 다음 달 볼게요. 이제 이거 상투 치는 달입니다. 상투 치는 달이에요. 경향신문입니다. 여기에 상투 치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IMF 때 반토막 이상이 나는데 상투예요. 2주택 이상 45만 명 된 가정 문제 있다. 지금의 다주택 때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매물 걷어들이고 눈치 보기 거래도 뜸해. 지금이랑 똑같죠. 지금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빠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등 일부 대례 내리거나 보아. 지금 대구랑 똑같네. 그쵸? 신기하죠? 비슷하네요 진짜. 예, 상투한 달이에요. 자, 그 다음 달 볼게요. 5월달 동아일보입니다. 아파트 주민 집값 담합 인상. 지금 호가 띄우기 똑같은 거예요. 한 평에 800만 원에 팔아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팔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승낙도 받아야 되고 비협조한 중개업소는 상호 감시하고 지금이랑 똑같죠. 이게 30년 전이에요. 상투 칠 때. 이것도 5월달이네요. 이것도 보면 보세요. 일부 아파트값 내림세. 이제 서서히 뭐가 하락하나? 작년 말부터 서서히 아파트 하락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그때 작전 세력들이 뭐라 그래요? 양극화, 똘똘한 한채, 차별화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아파트는 안 가져 걱정 마 이런 나오면서 하강 신호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제 7월 달입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다 보시면 놀라운 걸 보실 거예요. 전국 집값 5월 이후 하락세. 이거 이제 주택은행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서울은 4월 달. 그래갖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4월달이 상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전국의 주택 가격이 5월 이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락세로의 반전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게 IMF 때 박살날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이랑 너무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자, 법인과 개인 간의 매매 동향을 좀 분석한 차트인데 저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하늘색은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거, 노란색은 산 거.
그 다음에 그걸 차액을 수량을 빼면은 순매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매도가 많으면 진한 파란색으로 나올 거고 매수가 많으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당연히 법인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파는 법인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순매도가 항상 많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 초부터 갑자기 매수가 많아져요. 그렇네요. 이게 뭐냐면 진짜. 임대사업자 등록. 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샀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이 상고로 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2020년 7월부터인가 이게 순매도로 바뀌는데 이게 710 대책인가? 그때 이제 법인 투기 힘든 그런 대책이 나왔을 때고, 자 이거를 그 다음 차트는 요거는 금리 차트니까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네. 자 요거는 론 투 아이,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중 여기에 증감하는 거 보면요, 빨간색 30대가 엄청 늘어나요. 저금리 때문에 20대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매매 비중. 원래 40, 50대가 54%, 절반 이상이 40, 50대였어요, 원래. 20, 30대는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30%, 40%, 50% 가더니 40% 가더니 40, 50대와 20, 30대가 역전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이걸 갖다 한 차트로 볼게요. 자, 요 막대 그래프를 쭉 연결을 하면 요런 빨간 선이 나옵니다. 항상 누적으로 매도가 순매도가 많겠죠. 근데 2016년부터는 횡보를 해요. 법인이 더 이상 별로 이렇게 안 팔기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급증을 하는 게 2019년 7월 달에 금리를 갑자기 내려요. 저금리, 초저금리가 되면서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엄청 사들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젊은이들이 20%가 안 되던 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66%까지 늘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매입자 비중이 확 늘어나서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연끌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이렇게 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최근 들어서 법인이 파는 게 엄청 심해졌어요. 왜냐면 임대사업자 임대 말소 물량 되는 것도 있고, 네.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금리 하나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때 주가가 아파트 값이 한참 오르다가 금리가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금리가 오르는데 처음에는 한 1, 2년 동안은 아파트 값도 계속 올라요. 왜? 초저금리에서 올라봤자 별 부담 안 되니까. 근데 누적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버블세븐이 터진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2020년 8월 정도부터 바닥을 치고 금리가 서서히 올라요. 근데 아파트는 계속 올라. 왜? 초저금리니까 부담이 안 돼. 근데 이게 누적적으로 오르니까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지금까지 빠져요. 이걸 같이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 얘기를 어느 기관에서 기준금리 갖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 8월 달부터 올렸으니까 올 연말부터 빠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런 거지, 기준금리는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올렸던 거,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요. 제가 그 가격대와 시점을 좀 분석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1960년 이후에 실거래가 지수, 실질 지수인데요. 추세선을 그으면 신기할 정도로 누군가 주식 작전 그래프 만든 것처럼 보시면 66년, 75년, 82년, 87년. 예. 이게 지금 나중에 여기서 만날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61년 고점, 78년 8월달 이때가 건설주 파동 날 때거든요. 이때 음마아파트가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음마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게 미분양이 날 때예요. 15% 할인하고 막 그랬을 때예요. 자, 딱 정확히 맞죠? 근데 91년에도 좀 선이 있겠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87년부터 뜨기 시작해갖고 98년 IMF 때 저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게 딱 같아요. 그러면서 자, 이걸 P1으로 놓고 이걸 P2로 놓으면 2006년 11월에 딱 만나요. 우연히. 누가 여기다가 상투인 줄 알고 여기다가 딱 만들어서 파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빠지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보세요. P1, P2를 이으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점점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이제 치솟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딱 만난 게 또 이거예요.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작년 10월 달에 요 만난 것도 신기하고, 요 추세선이 5월 달에 깨졌다고 그랬죠. 5월 달에. 요게 깨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요 추세선이 깨지고 나서 서프라임 사태가 왔어요. 네. 반등했다가 6년 넘게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도 요 4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추세선이 깨지고 나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일기 신도시도 입주하고 막 그러면서 반등했다가 아닐 때 한 번 더 죽는 거. 그런데 저는 이거를 큰 그래프로 보면
지금 이거 파동에서 계산할게요. 좀 이따 이걸 잘 보세요. 요거. 예. 요거 이게 한 2015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2030년이니까 2029년 말이랑 똑같잖아요. 전 이게 온다고 보는데 이걸 ABC로 온다고 봐요. ABC, ABC.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에서 세 개 조정파는 세 개의 파동이니까. 자, 이걸 엘리어트 파동으로 카운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음마 아파트 입주할 때 상투 건설주 파동 날 때를 1, 2, 3, 4, 5 갖고 1파가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마른 목골 조정 ABC가 여기서 끝났고 87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왔어요. 지금까지 34년 동안 오른 거예요. 35년 동안. 자, 1파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대 대통령 때 IMF 때 2파 98년도,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버블 세븐 3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4파,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작년 말에 5파가 끝인데 이거를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 잘 보시면 여기도 1, 2, 3, 4, 5 1, 2, 3, 4, 5 이거 3파고 이건 5파입니다. 네. 1, 2, 3, 4, 5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어떤 그 로직이랑 딱 들어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큰 조정은 ABC가 오잖아요. ABC 여기도 큰 ABC가 오는데 문제는 김영삼 조정파는 노태우 상승에 대한 조정파고 이명박 조정파는 노무현 상승에 대한 조정파고 윤석열 조정파는 문재인 상승에 대한 조정파가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조정이에요. 3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파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거를 조정파를 ABC 김영삼 대통령 때,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ABC 조정파만 따로 보고요. 3파 노무현 대통령 때 1, 2, 3, 4, 5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1, 2, 3, 4, 5 이거 다 고점을 보면요. 이때 파동의 패턴도 똑같고 이게 8년 4개월 올랐거든요. 8년 4개월? 네. 이거는 8년 9개월인가 그래요. 8년 9개월. 기간도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요. 이거는 한 7년 좀 넘고 이거는 7년이 좀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 보시면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아파트가 폭등한다는 속설이 뭐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폭락을 했어요. 그 김영삼, 이명박.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수 정부가 탄생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좀 하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이클이 문제지. 문제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직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달에 당선이 되고 나서 4개월 있다가 상투를 쳐요. 서울 아파트니까는 그 서울시장의 어떤 역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4월달이구나. 4월달에 보궐선거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상투를 쳤어요. 그 다음에 빠져요. 즉 보수 대통령의 보수 서울시장. 아주 이거는 빠지기 좋은 조건이다. 조건이 딱 들어맞는 그런 조건이 됐고요. 이걸 여기서 제가 아까 파동 계산해서 이 큰 조정이 온다고 봤는데 지금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저는 여기서 2029년 이거랑 만난다고 봐요. 이거 만나면은 거의 2013, 14년 가격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2016년이나 17년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가를 감안하거든요. 매년 2, 3%의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년 빠진다 그러면 2%라고 하면 2팔에 16%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52% 하락한다 그러면 실제 명목은 한 30, 한 5, 6% 요렇게. 근데 문제는 35% 빠지면 아파트 중에서는요 60% 빠지는 아파트가 나오고 70% 빠지는 평형이 나와요. 물론 10%밖에 안 빠지는 아파트도 있고 20%밖에 안 빠지는 아파트도 있고 다 섞은 게 물가지수로 52% 조정. 제가 이건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한 거고 우리의 60년 넘는 요 추세선을 연결을 한 거고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5년 가격을 깰 것이라고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각종 범죄가 난무했던 그거에 대한 회고를 한 게 있어요. 이 상황이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버블 붕괴 무너질 때요 야쿠자 나오고요. 야쿠자가 뭐 갖고 또 그다음에 대기업이 뭐 투기한 거 나오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저는 아주 생생한 게 그때 젊은이가 11층인가 하얀 와이셔츠이고 뛰어내리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었는 게 충격적이 나오는데 우리도 몇 년 있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당장 뭐 빠진다고 무주택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코스피와 나스닥은 숏을 치고 내년에 코스피부터 포지션을 바꾸고 그렇죠. 내후년에 나스닥을 포지션을 바꾸고 부동산은 한참 뒤에 네. 포지션을 바꾸는 이런 그렇죠. 형태가 저는 전적인 제일 자산 관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엘리언님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산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빌고요. 우리 엘리언님 채널 통해서 또 실시간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짧게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그 매부리 TV 출연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유튜브 개설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걸 많이 알려야겠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팔고 달러를 사고 고퍼스를 매도하고 제 포지션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얼굴을 못 보여드리는 대신 계좌를 공개하는 게 오히려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자료도 방송한 자료는 항상 그 카페에다가 알지 부르고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미니 버전인데 이렇게 차트 이거는 소형이고요. 대형은 벽에 붙이기가 크게 이렇게 이만큼 엄청 큽니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벽에 붙여놓고 제가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하니까 저희 엘리엇 TV 유튜브에 같이 오셔서 이 대공황기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같이 의견을 나누시면 보다 더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오늘 저 엘리언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또 색다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